적 경찰한테 냈어요. 네. 근데 경찰이 이거를 안 돼요 하고 그냥 들고 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고소장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안 받아줄게요. 이거.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거 처리 안 한 거니까 무고죄 안 되는 거 아니냐. 무고죄가 조금 무서운 게 신고만 해도 이미 기수가 돼버려요. 기수. 응.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처벌 수위가 더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무고죄입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법률 톡톡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무고한 사람을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무고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무고 맞나요? 무고죄는 네. 그 타인을 처벌하게 해달라, 처벌받게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허위의 신고를 할 때 성립하는 그쵸. 범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징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징계권자한테 이제 처벌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네. 이제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허위여서 수사를 하는 게 공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을 좀 허위로 일하게 한다는 걸 그런 걸 좀 처벌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건가요? 오, 정확해요. 이런 어떤 수사기관이나 우리 사법 질서를 좀 교란시키는 행위인 거죠. 명백히 그게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 단순히. 일단 수사를 개시해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이제 그게 교란된 그 수사기관이 이거를 이제 기소 결정을 하기라도 하면 저 재판도 열려야 되고 그러다가 무고한 사람을 이제 처벌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것은 좀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고요. 예. 특히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수사를 하다 보니 거쳤거나 나는 그쵸? 죄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이제 매우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 대법원은 고소 당한 사람이 무죄나 불기소를 받았다고 그 사실만으로 바로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걸로 볼 수는 없다. 어떻게 뭘 봐야 그렇게 되죠? 얘기를 그러면? 하고 있어요. 네, 고소를 할 당시에 이제 객관적인 근거들을 기초로 해서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범죄를 했을 거야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해서 고소를 한 거라면 설령 나중에 조사를 다 하고 재판을 받아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더라도 그렇더라도 함부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그래서 여기 허위 사실은 완전히 중요한 사실, 핵심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한 경우에만 무고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겨수를 했을 때 무조건 무고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막 그렇죠. 유포를 하거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거짓인 거를 내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무고한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무고죄가 성립될 거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내 생각이 맞겠지 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허위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를 쉽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네네. 꽃뱀. 예. 이런 사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이 성관계를 서로의 동의 하에서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고소를 당한 거죠. 성폭행 당했다고 이제 여자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둘만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둘이 손잡고 행복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 그리고 여러 차례 모텔이나 이런 데를 드나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이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고소를 한 게 어떤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이제 많이 드러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증거들이 무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린 정황들이. 근데 그런 게 없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내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행위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동의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참에 한번 고소해가지고 좀 합의금 명목으로 돈 좀 뜯어볼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100%는 아니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소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는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의도나 불순한 의도가 좀 들어간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고죄가 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좀 앞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저 사람을 진짜 처벌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분명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걸 저질렀을 거야. 난 알지도 소위 말하는 못하면서 뭐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요. 그냥 그렇죠. 찌르는 거죠.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찔렀어요. 네.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무고죄에서 요구하고 있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고 그쵸.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무고죄 성립할 것 같잖아요. 오, 그렇죠. 근데 수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횡령배임을 저지른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맞게 신고한 거.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진짜로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야, 근데 여기에도 그건 있지 않을까요? 에라 모르겠다고 찌르는.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게 아니라 야, 진실한 사실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네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로만 이야기하자면은 네, 맞습니다. 입니다. 반전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무고죄인 것 같은데 무고죄를 고소한다면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무고죄 고소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시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일단 알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무고죄가 조금 무서운 게 신고만 해도 이미 기수가 돼버려요. 기수.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저 사람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슬쩍 경찰한테 냈어요. 네. 근데 경찰이 이거를 안 돼요 하고 그냥 들고 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고소장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안 받아줄게요. 이거.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거 처리 안 한 거니까 무고죄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접수를 해가지고 네. 공무원한테 도달하면 그 상태로 무고죄가 기수라는 거예요. 기수라는 거는 처벌될 수 있는 성립 요건을 다 갖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즉시 그냥 기수다. 저한테 제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가세요. 네, 기수. 이미 이거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네. 진짜 함부로 하면 되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네. 여러 가지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이 그냥 함부로 고소를 하시면 이제 위험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고죄가 우리 법률톡톡의 2022년 마지막 콘텐츠입니다. 네. 22년이 벌써 갔습니다. 전 변호사님하고 거의 매주 너무 재밌게 촬영하면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똑똑해지기도 하고 돼지찜을 하겠다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서 보냈는데 너무 재밌게 해서 2022년이 다 갔습니다. 새해에도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